지난 이야기. 신사에서 일출을 보고 나서 바다와 온천을 즐기고 커다란 이세애비를 먹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부지런히 호텔 안의 온천을 즐기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스노클링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히리조 해변 상황을 보고 계획을 바꿨답니다. 저희가 온 곳은 도가시마 해안이에요. 화산 분출로 인해 생긴 독특한 해안 지형을 유람선으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코스가 여러 개 있는데 현재는 제일 짧은 코스만 운행하네요.から乗り出したという記録があることから乗り場間海岸と名付けられております。右側の島が美島と書いて蛇島と呼ばれています。遡ること数百万年前、津田と地元の漁師たちで大漁と海の左側長く突き出ている岬がアジョその硬さゆえ波風にも耐えてこの養路現象と両側から波に運ぶ火山灰などが波の動きで振り動かされてできた波の化石とでも呼べるものでございます。どうぞご用意ください。上をご覧ください。この西つわぶきはこの海のへに花咲き匂う。 동그라는 굉장히 서늘했고 하늘의 빛이 비추는 바다의 색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답니다. 이제 배에서는 모두 관람했으니 정망대에도 올라갑시다. 썰물 때는 해변과 섬 사이에 모래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걸 톰볼로 현상이라고 해요. 그때는 모래톱 위를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아지마사라는 이름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지에서 유명한 특산물 중 하나인 금눈돔 전문점이에요. 주문한 메뉴 중에 금눈돔 조림 정식이 먼저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에 달달한 조림 소스가 잘 배어 있었는데 특히 소스의 우엉 향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요리는 가게의 시그니처 향토 요리예요. 스키야키와 스시를 합친 듯한 요리입니다. 육수에 찍지 않고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진한 간장 베이스의 향을 살짝 입혀서 스시처럼 먹는다는 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첫날 못 먹어본 방건조 생선이 메뉴에 있어서 시켜봤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상당히 짜서 아쉬웠어요.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몽키베이로 이동합니다.
몽키베이는 야생 일본 원숭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원숭이를 관리하는 게 아닌 야생의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직원분께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야생 원숭이와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을 안 마주치면서 조심히 관찰했어요. 실내 전시장도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선대 원숭이 대장들 사진들도 있는데요. 마치 학교에 걸려있는 역대 교장 선생님 사진 같네요. 좋은 시기엔 이렇게 많은 야생 원숭이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철장을 통해서 야생 원숭이들에게 간식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전 손님들이 지금 있는 원숭이들에게 간식을 준 상태라 저희는 먹이주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굿즈샵에는 다양한 원숭이 인형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야생 원숭이들을 4에서 5마리 정도 봤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다시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답니다. 따라온다. 저 뒤에 엄청 많다. 저 뒤에도 봐. 도로에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히 운전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원숭이 2마리가 저희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어머머 무서워. 야 근데 어떻게 지나가? 그렇게 한참을 저희 차 안을 둘러보다가 떠났어요. 이렇게 가까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원숭이들이 안 다치게 무사히 도로를 건너가길 응원했어요. 원숭이들을 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음 목적지인 무로이와 동굴로 이동했습니다. 도로 옆에 동굴 입구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데요. 경고문도 있고 좀 으스스하네요. 계단 위에는 유리 조각이 많아서 조심히 내려왔습니다. 유명 관광지라기보다는 역사적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서 따로 입장료나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지는 않아요. 동굴 안에는 오후 5시면 전등이 꺼지며 전등이 꺼지면 동굴 내부에는 빛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정전이 올 때처럼 전등이 갑자기 꺼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나오라는 문구가 써져 있네요. 이 동굴은 에도 시대부터 쇼와 29년까지 쓰이던 채석장이라고 합니다. 동굴 안은 무척 어두운 데다가 저희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툼레이더의 라라 크로프트가 된 듯 탐험하는 느낌이 재밌었답니다. 이제 오늘 묵을 호텔에 체크인 시간이 다 돼가서 호텔로 이동했어요.
객실에 짐을 정리해두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장어 덮밥입니다. 식당 이름은 미요시라는 곳이에요. 이곳의 장어와 쌀은 모두 숯을 사용해서 익힌다고 해요. 특이하게 장어에 간 꼬치구이가 있어서 시켜봤어요. 식감도 독특하고 달달한 소스가 맛있게 느껴졌는데요. 남편은 특유의 생선 비릿한 향이 나서 입맛에 잘 안 맞았다고 하네요. 기다리던 장어덮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장어를 젓가락으로 잘라서 한 입 먹어봤는데 엄청난 부드러움에 깜짝 놀랐어요. 약간 과장하자면 푸아그라를 먹는 듯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밥도 숯불로 지어서 그런지 고슬고슬한 식감의 밥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멋진 바다의 동굴을 탐험하기도 하고 야생 원숭이를 가까이서 보기도 했는데요. 이지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긴 2일차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에 올랐다 원숭이들을 본 경험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장난기 많았던 원숭이 2마리가 차 안에 뭐가 있나 구경하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껴졌어요. 도가시마 동굴 안으로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 저희를 위에서 바라보던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이 느낌을 살려서 도가시마 동굴의 풍경과 밑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2마리의 원숭이를 그림으로 담아봤습니다.